안녕하세요. 2024년 6월 평권 모의고사 수학 영역 총평 및 해설을 맡은 더메드 총괄원장 한세환 선생입니다. 일단 시험 총평부터 같이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우리 시험 치르신 우리 학생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경로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험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그 이전에 먼저 본인들이 현장에서 시험을 치러 보시면서 좀 어려웠다, 좀 생소했다, 난감했다, 우리 학생들마다 다양한 느낌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수능을 본 게 아니고 모의고사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남은 기간 동안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컨트롤과 그리고 어떤 학습 자체에서의 또 본인의 어떤 역량을 더 길러가지고 수능 때는 좀 더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하나씩 총평 관련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작년 수학과 올해 6월 평권 수학을 일단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지금 표로 나타낸 것처럼 보이시는데, 작년 수능 수학도 우리가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적절한 변별력을 가지면서 등급 컷이 예쁘게 빠진 형태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가채점 기준의 표점이긴 하지만 작년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지금 표준 점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험 자체의 변별력은 잘 확보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간, 특정 점수대의 학생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고 어떤 최상위권 학생부터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어떤 학생들의 어떤 그룹 형태의 어떤 분류가 좀 명확하게 잘 되셔가지고, 이거는 아마 출제자들도 그렇고 실제로 나중에 입시하는 시점에서도 뭔가 학생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형태의 시험이 아니었나 먼저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원점수인데, 원점수를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 전부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약 9점에서 7점, 6점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두 문제 정도가 더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번 시험 역시 작년 시험보다도 어쩌면 절대적인 난이도 측면에 있어서 어땠다? 더 어려웠다. 학생들 입장에서 분명 힘들었다. 특히 미적 기준 1등급 컷 점수 살펴보시면 지금 80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적 기준 1등급 컷이 80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다는 얘기고요. 어떤 학생들이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서론 문제를 다 풀기가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78점이라면 5문제를 틀려도 1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4점짜리 문제 5문제를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지금 등급 컷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1등급 컷 점수를 기준으로 조금씩 약 10점 남짓한 점수를 가지고 그 다음 하위 등급 컷들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 난이도는 작년 수능도 우리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원점수 기준 절대적인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시험보다도 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표준 점수가 어때? 작년 수능이랑 유사하다. 그 얘기는 일단 등급 컷 자체는 굉장히 수능에 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해서 특정 집단이 몰려있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출제 잘한 시험이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평가원에서 지금 정도로 시험 출제해도 충분히 괜찮겠네 라는 판단을 해서 역시 구평이나 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기조를 계속 이어가지고 뭔가 시험 출제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즉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학습은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도의 어떤 실력과 지금 정도의 점수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어렵게 나오실 수도 있으니 내가 좀 더 차근히 세밀하게 제대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의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작년
죄송합니다. 이번 수학 시험과 이제 이번 국어 시험 사이의 어떤 비교도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작년 수능 역시 국어, 영어, 수학 다 어려웠다고 했는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번 6월 평가원 시험도 그랬습니다. 지금 수학과 국어 역시 비교해보면 수학 최고점의 표준 점수가 151점인데 국어 최고점의 표준 점수가 148점이에요. 이 얘기는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수학 자체의 표점이 높게 형성된다라는 건. 근데 국어의 최고점도 지금 수학 최고점에 거의 육박을 했고요. 실제로 각각의 등급 컷 기준 표점을 보시더라도 수학과 국어에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말은 국어 역시도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수능이 출제가 된다면 실제로 입시에서는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즉 각각의 과목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더욱더 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이제 입시에 관련된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적절한 학습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학도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수학과 같이 비교되는 국어 역시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 이제 둘 사이에 어떤 표점이 상당히 유사하게 형성되었다. 즉 둘 다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이제 수학 시험 기준에서 좀 오답률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뭐 시험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어떤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정말 5개를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의 형태로 시험이 등장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문항들의 오답률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살펴보면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이제 공교로워요. 지금 이제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률과 통계는 사실 그동안 조금 쉬운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여러 번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어떤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 간에 어떤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 드렸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확실히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학생들의 이제 이런 오답률 베스트 5 안에서도 1순위 문제가 확통 문제가 나왔어요. 30번. 확통 문제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28번. 마찬가지로 확통 문제가 일단 이 안에 2문제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그동안은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통교과를 이제 선택교과, 확통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했었으니까. 근데 확실히 이번 시험은 확통 역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미적이나 기하보다 그냥 그 과목 자체에서의 어떤 절대 난이도나 어떤 무난함 이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확실히 이번에는 확통 시험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확통 공부하시는 분들 역시나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이런 때 등장했었던 시험보다 분명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선량도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충실히 학습하셔야 될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22번, 뭐 21번, 20번 그냥 뭐 이제 언제나 우리가 보게 되는 공통교과의 단답형 3문제, 단답형 4점짜리 3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5문제가 일단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의 어떤 오답률 넘버 5로 나와 있고요. 어쨌든 뭐 96%부터 이제 뭐 83%까지 지금 정도의 부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분과 적분 역시 기본적인 뭐 구조는 일단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미적에서 등장한 30번 문제가 일단 학생들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순차적으로 22번, 뭐 29번, 그리고 이제 공통. 이제 3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오답률이 높은 형태가 보여지면서 역시나 이제 96%에서부터 이제 84% 정도까지의 오답률을 보인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기하 같은 경우도 원래는 확실히 지금 예년보다는 조금씩 이제 힘을 준 느낌인데요. 이제 확통이나 미적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선택자 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기하 같은 경우는 일단 절대적인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 인원수가 적은데 그만큼 사실 어떤 변수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과목이 기하이긴 해요. 근데 기하 역시 지금과 같이 일단은 뭐 30번이나 뭐 29번 같은 게 지금 포함된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선택 과목 자체에서도 분명 어느 정도의 변별은 하려고 했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역시나 이제 절대적인 시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따르는 어떤 각각의 문항 오답률 역시 일단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제 예년의 시험보다 이번 확통은 좀 더 어려워졌고, 충분히 앞으로의 시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으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확통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시험은 6월 평가원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6월 평가원 시험은 뭐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이제 해당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전범위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능 때 어차피 전범위 시험 볼 거잖아. 당연히 그 부분에서 오는 어떤 이제 괴리나 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종의 어떤 그냥 데이터 정도로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남은 기간 어떤 꾸준한 학습을 임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부터 이제 교육과정의 기조가, 이제 평가원 출제의 기조가 이제 조금씩 변하면서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객관식 4점 5문제, 11, 12, 13, 14, 15, 그리고 선택 4점 이제 3문제, 28, 29, 30, 그리고 이제 뭐 공통교과 단답형 3문제, 20, 21, 22. 4점짜리죠. 그쵸?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어떤 변별하는, 사실 이제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문항으로서 등장하는 해당 번호는 더 이상 예년의 순서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일단 공통교과에선 14, 15번 어렵고 21, 22번 어렵고 뭐 선택교과에선 30번이 어렵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등장하는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번호 순서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실 때에는 반드시 내가 그래도 여기 파트 좀 잘 할 수 있어, 연습 많이 했어, 좋아해, 다시 말하면 내가 해낼 수 있는 번호대의 문항부터 접근하셔가지고 덤벼보시는 게 좋아요. 비단 그 문제가 뭐 14번이나 뭐 15번, 뭐 21번 뭐 이런 류의 문제더라도 11번, 12번보다 문항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번호 순서 무의미하다, 내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잘 접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역시나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수학적 피지컬. 변화된 기조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두 가지죠. 결국 계산력, 그리고 고일 과정. 그렇죠? 계산력, 그리고 고일 과정. 그러니까 기존 시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실전 개념들을 좀 사용해서 문항들을 풀 수 있는 형태들이 제법 됐는데, 어쨌든 개정교육과 이제 기조가 바뀐 시험부터, 작년부터의 어떤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일 과정에서의 어떤 요소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가는 계산 자체가 뭔가 예전보다 많아지는 형태의 문항들을 지금 출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도 이 부분의 어떤 향상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다 현장에서 시험 치러 보시잖아요. 뭔가 이제 계산량이 긴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계산을 하시다가 자칫 한번 꼬여버리면 그냥 소위 말해서 그 문항 자체가 뭔가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한 문항 한 문항 말리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그 시험 자체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는 평상시에 꾸준히 본인의 어떤 계산, 그리고 뭔가 수학 문제 풀 때도, 연습할 때도 항상 끝까지 본인의 힘으로 답을 내보시는 연습을 하실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좀 약간 이런 형태의 표현을 했는데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이제 어쨌든 평가원에서 이제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멘션을 했죠. 이제 어떤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때 가장 주된 언급 중 하나가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였습니다.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였는데, 뭐 우리가 뭐 좀 전에 일단 뭐 오답률을 봤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오답률이 높은 게 킬러 문항 아닌가라고 뭐 말씀을 주신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뭐 생각은 합니다. 뭐 오답률이 높은 게 킬러 문항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하나하나의 문제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사실 절대적인 난이도가 이만큼 있었다는 없었어요. 근데 변별력은 되게 잘 확보했어. 왜? 학생들 입장에선 어려웠거든.
그리고 시간도 분명 부족했을 거고, 타이트했을 거고. 이게 일단은 평가원이 뭔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킬러 문항 자체 뭔가 절대적인 난이도를 갖고 있는 극강의 문제는 없지만 그냥 요소 뭔가 문항들에서 함정을 넣고 계산을 늘리고 그리고 뭔가 좀 생각을 요구하게끔 하는 그런 문항들을 심어두면서 전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고 뭔가 등급 컷을 낮춰낼 수 있는 그런 시험 말이죠.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시험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즉 킬러 문항 배제를 하겠다라고 어쨌든 멘션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녹아들어간 시험이라고 일단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학습 역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일단은 수학적 피지컬을 기준으로 어떤 하나하나 문항들을 소중히 여겨서 다루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시험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께는 소중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약 5개월 시간이 있잖아요. 뭔가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학습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아 보입니다.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중상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좀 문항들을 잠깐 뭐 말씀드려보면 일단 90, 11번까지는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 정말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쉬운 사점이라고 일단 좀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이제 12번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상당수의 학생들이 일단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신숙한데 분명 어디서 많이 봤었던 그런 컨셉의 문항인데 막상 해당 문항, 해당 문제를 풀려고 하니 계산이 꽤 많았죠. 그리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13번은 사실 되게 쉬웠어요. 어떤 그냥 그림 자체에 존재하는 이제 약간의 뭐 덧 같은 거에만 빠지지 않으면 충분히 이제 해당 요소, 해당 그림 같은 거 많이 등장했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14번에는 이제 새로운 형식의 대수문항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개수세는 대수문항이 나왔는데 뭐 이런 류의 문항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시던 대로 이제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5번은 이제 함수와 이제 방고등식의 뭐 혼합형 문제가 나오면서 역시나 뭐 고1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부분을 좀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뭐 12, 13, 14, 15 그냥 전형적인 이제 4점짜리 문제인데 각각의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엣지와 가치는 있다. 그렇죠? 20번 문제 단답형 보시면 20번도 이제 삼각함수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일단 문항을 풀어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21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제 다항함수의 추론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적절히 그래프를 그려 이제 문제의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어떤 함수를 추론하시면 될 것 같고 22번 문항 귀납 추론 문항이 이제 22번에 나왔어요. 그렇죠? 귀납 추론 문항이 사실 그동안 계속 15번에 출제됐었던 형태인데 일단 22번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뭐 문제 번호 순서, 뭐 번호 구성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자고 했는데 사실 이번 시험 보면 이제 분명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어떤 번호 배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귀납 추론 문제가 이제 22번 문제에 들어가고 15번 문제에는 함수 방정식이나 이제 함수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오고 또 오히려 14번에는 수 원 파트의 대수 얘기가 나오고 21번에는 또 수투 파트의 이제 함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의 형태와 약간 좀 반대로의 어떤 변주를 준 느낌이긴 해요. 어떤 배치 자체를. 근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너무 이제 휩쓸리지 말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부터 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번 문항 귀납 추론 문항인데 여기에 나왔다고 그냥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이제 귀납 추론 문항 푸셨듯이 그냥 쭉 푸셨으면 분명히 잘 푸셨을 수 있는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 난이도는 뭐 전반적으로 일단 중상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절대적인 뭐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문제 한 문제 다 우리가 충분히 이제 현장에서 풀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문항들부터 뭔가 잘 정해가지고 순차적인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선택 과목 확통이라고 하면 이제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공통 교과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렵게 안 나왔었던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 사이에 유불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서 또는 그동안 등장했었던 어떤 통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평가원에서도 이제 확통 난이도를 높여야 될 거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어떤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나 이런 부분이 좀 좁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확통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확통 난이도 하, 뭐 중하 약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이번 시험은 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30번, 28번 우리 확통 선택하는 학생들은 일단 4점짜리 문제 다 맞출 생각하잖아요. 4점짜리 문제 다 맞출 생각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뭐 30번, 28번 사실 뭐 다 안 쉬웠다라고 일단 뭐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이제 확통에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적절하게 케이스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야 돼. 셀 수도 있어야 되는데 30번도 그렇고 28번도 그렇고 분명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었던 문항이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번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풀어보실 만한 좀 쉬운 문항이었다라고 뭐 얘기를 해볼 거고요. 어쨌든 선택 과목이잖아요. 우리는 결국 전범위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통계 파트가 해당 시험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결국은 통계가 들어간 전범위 형태의 시험이 등장하게 되면 분명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또 다른 형태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어쨌든 뭐 수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으로 인한 어떤 구성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학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단 다시 한번 확통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년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 공통교과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서 공통과 선택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확통에서 본인들 그래도 점수 따야 되는데 여기서 점수 못 따면 나중에 수학 전반적인 입시에서 이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 조금 평상시보다 좀 더 어렵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적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평이했습니다. 미적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평이했고요. 사실 타 과목과 달리 미적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미적의 핵심은 적분인데 우리 미적분 선택 과목의 핵심은 적분인데 6월 평가원 시험은 이 적분 파트가 포함 안 된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생님이 뭐 이제 3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도 뭐 미적 선택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3월 모의고사 미적도 사실 거의 의미가 없죠. 근데 6월 평가원 시험도 사실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 적분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 여러분들께서 수능장에서 보시게 될 핵심 문제들은 어떻게 해서든 적분과 관련된 뉘앙스가 분명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부분이 분명 영향을 미칠 거니까. 전반적으로 익숙한 문항,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보셨었던 뭐 기출이나 이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류의 문항들과 그리고 분명 좀 새로운 느낌의 문항들도 같이 좀 혼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새로운 느낌의 문항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막 어렵다?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역시 뭐 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계산과 어떤 이제 시간을 얼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 뭐 판가름이 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미적은 그냥 계속 내왔듯이 그냥 딱 그 정도의 형태로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 준비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적분까지 이제 항상 전범위 학습하시면서 이제 주어진 기조, 이제 계산량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께서 필연성 부여하여 이제 학습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6월 평가원이 수학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6월 평가원 시험은 전부가 아니죠. 결국은 수능을 보기 위한 일종의 브릿지 증검다리인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시점에 하셔야 될 거는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이 종료됐으니까 이제 이 시험을 치루시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의 판단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뭐 약점, 장점, 뭐 강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찾으셔야죠. 내가 본 시험 결과, 그리고 내가 이제 시험을 치르면서 느꼈었던 감정,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찾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보완할 것들을 찾아서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하고, 내가 뭔가 지금 비어있는 게 있다면 그 비어있는 걸 좀 채워나가는 뭔가 그런 파트, 그런 형태의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일단 뭐 생각되어 줍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좀 여기서 보셨었던 좀 주요한 문항들 하나하나를 일단 좀 해설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보시면서 어쨌든 평가원에서 출제됐었던 유의미한 문항들이니까 이제 해당 문항들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번 문항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과 같이 곡선 위에 있는 이제 점 A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제 또 다른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이때 이제 점 A를 지나며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제 다른 곡선과 만나는 점을 C, 그리고 역시 또 여기서 평행한 직선이 이제 다른 곡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이제 사각형 ABCD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림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지수로감수 학습을 이제 하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꽤 많이 봤었던 그런 그림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류의 그림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알죠. 결국은 사각형 ABCD를 구성하는 이제 A점, B점, C점, D점. 결국 이 4개 점이 결국 핵심 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린 주어진 점의 이제 좌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적절한 이제 연산을 이어가 주는 게 결국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주어진 4점을 연결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마도 문제에서는 이제 해당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3가지 성분이겠네요. 이제 아랫변, 윗변, 높이. 그래서 이 3가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3가지 값을 알면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목적은 이 3가지 값을 찾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얘기를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어쨌든 이제 이런 지수로감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좌표 설정인데, 기왕이면은 좌표 설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미지수의 가지수를 적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린 ABCD 다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좌표는 누굴까?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여기서는 뭔가 이 C점과 D점을 지나는 Y좌표를 미지수로 두는 게 가장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단 1번은 좌표 설정을 할 건데, 그 좌표를 두고 이제 A점과 C점을 지나는 직선의 Y좌표를 일단 T라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Y는 T점을 지나는 A점과 C점이 이제 각각의 함수 위에 있으니 함수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이제 A점과 그리고 이제 C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좌표 설정을 하고 우리는 이제 함수에 대입을 하시면 우리는 A점과 이제 C점의 좌표를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점 C는 로그 2t, t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점 A점은 그 좌표가 마이너스 로그 2 그리고 마이너스 t, t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일단 1순위는 지금과 같은 이제 접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는 결국 좌표에서 시작하고 좌표로 끝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A점과 C점을 얘기했고요.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젠 누구 찾았으니까 이제 주어진 A점과 C점의 무슨 좌표 찾았으니까 X좌표 찾았으니까 이 X좌표를 마찬가지 또 한 번 뭐 해주시면 어떤 함수 그래프에 대입해 주시면 나머지 2점 누구랑 누구 이제 B점과 D점의 어떤 좌표에 관한 언급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전매의 좌표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해당 연산을 하셔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CD 길이와 그리고 AB 길이를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입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선생님이 미리 다 했어요. 그래서 미리 다 했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CD는 T-1 2 T가 나왔고요. 그리고 AB는 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린 결국 CD랑 AB도 어떤 연산이 필요하니까 지금 얘네들의 값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T-1 더하기 T분의 1 그리고 1-T분의 1 빼기 T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유효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조건? AB 길이와 이 CD 길이가 어떻다? 이제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해낸 이제 AB와 CD를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AB는 이 CD 해당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결론식을 만들면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AB는 이 CD 이제 해당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식 정리를 한번 하시면 AB 길이 1-T분의 1 빼기 T고요. 그리고 CD 길이는 이제 T-1 더하기 T분의 1이니까 우리 눈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해당 식 무슨 식이야 지금? 분수식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어때? 보기가 안 좋죠,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 주어진 식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결국 다음과 같은 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식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해당 식을 다시 한번 뭐 해야 돼? 이제 계산 연산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분수 있는 거 우리 입장에서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연산을 해주시면 뭐 이 정도의 식의 형태가 우리 눈에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분모를 없애려고 이제 t 곱하기 1-t를 지금 곱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t에 관한 몇 차식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해당 3차 방정식을 이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시면 인수분해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보여질 거고요. 이 부분 조금 선생님이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뒤에 있는 식이 결국 마이너스 3t 더하기 2구 이 녀석을 우리가 마이너스 뭐 3t 마이너스 2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3t 빼기 2랑 뒤에 있는 3t 빼기 2를 뭔가 묶는다 라는 생각으로 좀 식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식 정리가 되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누구 값을 찾아? t 값을 찾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t 값은 결국 3분의 2. 해당 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 식입니다. 그래서 t 값은 이제 3분의 2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뭔가 주어진 문항을 얘기하기 위한 선분 길이 요소들을 다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t를 대입해서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값을 하나하나 찾으면 이제 해당 값에다가 t 대신 3분의 2 대입했더니 ab는 3분의 7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해당 값에다가 t 대신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CD는 6분의 7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다리꼴의 높이 필요하니까 이제 AC 길이, 그렇죠? 이제 해당 길이도 이제 구하려고 봤더니 AC는 로그 2의 2분의 9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7 더하기 6분의 7 곱하기 로그 2의 2분의 9라고 우리는 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식을 이제 정리하시면 2분의 7 로그 2의 3 빼기 4분의 7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문제 자체는 충분히 그냥 우리가 봤었던 컨셉의 그냥 그런 류의 문항이에요. 그런 류의 문항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불편했었던 건 결국 지금 여러분들 눈에 어떤 식들이 보여? 뭔가 이제 t가 포함된 막 지수식, 로그식, 분수식 막 이런 식들이 지금 잔뜩 보이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식들을 정리하고 어떤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구조로 만들어서 어떤 계산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좀 꼬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왜?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6월 평가원 시험,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변화된 기조에서 가장 강조하는 어떤 피지컬, 계산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류의 계산을 하는 게 분명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가지고 일단 문제를 푸시고 또 연습을 하시고 학습에 임해 주시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번 문제는 뭔가 이제 로그식이 등장한 이제 대수 문제고요.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어떤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식이 나왔는데 로그 2의 루트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빼기 로그 사이 75 빼기 KN의 값이 뭐가 되게끔 하는 양수가 되게끔 하는 자연수 n이 몇 개 있다. 12개 있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결국 이제 이런 대수 문제의 핵심은 일단 부등식 생성입니다. 부등식 생성.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런 부등식 생성을 토대로 이제 어떤 자연수나 정수의 뭔가 개수를 이제 셀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당 식에서 만들 수 있는 부등식은 뭐가 있느냐?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거. 누구 등장했으니까? 로그 등장했잖아. 우리 로그 등장하면 항상 뭐 생각해야 돼? 무슨 조건? 그쵸? 진수 조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식은 이제 로그 관련된 진수 조건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수 조건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우리 이제 주어진 진수가 되는 값들이 다 뭐가 돼야 되니까 이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해당 식을 좀 살펴볼게요. 해당 식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 진수는 지금 루트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식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형태가 정의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75 빼기 KN이 이제 양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식을 우리가 정리했더니 이제 첫 번째 식은 n은 k분의 75보다 작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5랑 이제 15 사이에 n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진수 조건에서 파생되는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n은 일단 절대적으로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문제 자체에서 나온 조건이 있네요. 문제에서는 해당 로그식의 값이 뭐가 되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되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해당 로그식을 연산해서 양수가 되게끔 하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써볼게요. 로그 2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빼기 로그 4의 75 마이너스 kn이 이제 뭐가 되게끔 하는, 양수가 되게끔 하는 어떤 로그 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식을 좀 풀어보면 뭐 이런 루트 같은 거 우리 이제 뭐 2분의 1승으로 바꿨어도 괜찮고, 그래서 뭐 앞으로 나가서 뭐 꽁냥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로그 연산의 기본은 밑을 어떻게 같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니까 일단 뭐 해당 부분을 살려서 우리가 어떤 연산과 좀 정리를 해주면 뭐 이런 식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해당 좌변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하면 이제 4 넘어가면 이제 4의 0승 1이 되는 거니까 우린 해당 식이 이제 누구보다 크다? 이제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식 한번 써시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75 마이너스 kn보다 이제 뭐 한 거니까 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당 식을 정리했더니 넘어가면 결국 0과 10 더하기 k 사이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뭐 할 수 있고 생성해낼 수 있고, 그렇게 생성해낸 부등식이 하나, 둘, 이제 셋이었는데 우리가 찾는 자연수에는 이 세 개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이 세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 있대? 12개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세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 있게끔 12개 있게끔 하는 이제 자연수 K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2번 세개식을 좀 다시 써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12개의 자연수행이 나오게끔 K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뭐 지금 주어진 뭔가 상황을 보아하니 문제에서 얘기하는 N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2까지의 값, 이렇게 12개의 값을 찾는 걸 우리가 목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녀석 또는 이제 이 녀석의 값이 이제 뭐랑 뭐 사이에 12와 13 사이의 수여면 이제 우리는 아마 1부터 12까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K분의 75가 이제 12와 이제 13 사이에 있게끔 하면 꽁냥꽁냥 했더니 이제 K는 13분의 75와 12분의 7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해당 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자연수는 6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는 10 더하기 K가 마찬가지.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K는 이제 3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12개의 자연수 n이 보이게끔 하는 이제 K는 지금과 같이 6과 3 두 가지 값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14번에 위치한 문항이긴 한데 결국 대수 문항이고요. 우리 지수로그 관련해가지고 등장하는 어떤 대수 문항이고, 이런 대수 문항은 사실 지금 번호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번호대에 상관없이 어떤 그 절대 난이도가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뭐 14번이든 21번이든 뭐 어떤 번호대에 등장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식을 우직하게 잘 밀고 나가실 수 있으면 충분히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1번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참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조건을 보시면 이제 f'a가 0 이하인 실수 a의 최대값은 2가 되고요. 그리고 fx는 k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어떤 식을 만족할 때 f3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함수 fx를 추론하는 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잠깐 생각해보면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있는데, 아마도 도함수는 3차 함수겠죠? 그렇죠? 해당 도함수가 이제 누구랑 만나는 이제 0 이하가 되는 실수 a의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우린 결국 0 이하가 되는 실수 a의 최대는 해당 지점임을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실수 a는 이제 f'a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마지막 지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얼마? 2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즉 우리는 f'E가 얼마다? 0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fx는 k의 원소의 개수. 다시 말하면 4차 함수 fx가 어떤 k와 만나는 점이 몇 개 이상 되게끔, 3개 이상 되게끔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얼마다? 3분의 8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당연히 fx는 어쨌든 어떤 지점과 3개 이상의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개형이 그려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개형 문제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는 뭐 이런 형태, 아니면 뭔가 이런 형태, 뭐 아니면 뭔가 이런 형태의 개형을 그려야 일단 우리가 어떤 K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나왔으니까 3분의 8이라고 나왔으니까 3번 개형은 제외가 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주어진 형태에서 3개 이상 근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제 이 극소만 높아버리면 되는데, 이랬을 때는 우린 지금 주어진 K의 최소값이라고 하지 않고 K가 극소값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세 번째 개형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 못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주어진 문항을 이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형이 1번 개형 아니면 2번 개형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과정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육안으로 관찰하실 수 있듯이 어쨌든 실수 K와 만나는, 그리고 3개 이상에서 만나게끔 하는 최소값이 3분의 8이니까 우린 결국 이죠. 그렇죠? 이 극소값이 얼마가 되는 이제 3분의 8이 되는 형태가 되어진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3개 이상의 근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함수 fx를 찾아서 결국 뭘 만들 거야? 식을 만드셔야죠. 그렇죠? 우리 모든 그래프 추론 문제는 결국 그래프를 기반으로 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 식을 생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요. 식을 만들지 않고는 절대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해당 4차 함수의 개형을 꺼내 오셔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조건과 연관지어, 우린 결국 식 생성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의 답안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 생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건을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f'E가 얼마고? 0이고,
그리고 F0도 얼마고? 0이고. 그리고 F'1도 얼마다? 뭐 0이다. 우린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식을 좀 만들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이제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하나값, 극소값 하나가 얼마다? 이제 3분의 8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케이스에 맞춰서 이제 식을 만들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었을 때 모순이 없다면 그냥 그 녀석이 답이 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평상시에 학습하실 때는 그냥 명확하고 정확하게 쭉쭉쭉쭉쭉 이어나가시는 게 좋은데,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실 때는 일단 답을 구하셔야 되고 시간에 대한 어떤 프레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케이스에서 답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어? 그럼 그냥 그 순간을 그냥 답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란 얘기예요. 거기서 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토대로 일단 뭐 식을 작성해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최고참 개수가 얼마인 1인 몇 차 함수, 4차 함수 라는 거 뭐 알고 있으니까 좀 이 부분을 기반으로 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이거는 4차 함수 기반으로 식을 세워도 괜찮고 이제 3차 함수 기반, 도함수 기반으로 식을 세워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좀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 극소값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형태? 그냥 2에서 나오는 형태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극소값 3분의 8이 어디에서 나오는 형태? 2에서 나오는 형태를 관찰해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좀 식을 써보면 일단은 뭐 지금 정도로 뭐 선생님이 지금 식을 한번 써봤는데, 일단 지금 정도로 식을 한번 써봤는데, 그렇죠? 지금 뭐 해당 형태로 이제 식을 쓸 수 있었던 근거는 이제 누구 지나니까? 이제 3분의 8 지나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3분의 8에서 뭐 하고 있음을 알아? 어떤 접하고 있음을 아니까 실질적으로는 C는 0 해서 이렇게만 쓰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의 어떤 식 조작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생님은 3분의 8에서 극소값을 갖는 형태의 식을 만들어 쓴 건데, 결국 해당 지점에서 2에서 접한다라는 뉘앙스를 이용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표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뉘앙스의 식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떤 거? F0이 0인 거 알고, 그리고 F'1이 0인 거 아니까 이 두 가지 뉘앙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AB 값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F0이 0이니까 해당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F'1이 얼마니까? 0이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이제 1을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은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금 A, B에 관한 이제 식이 몇 개? 두 개가 보이는 셈이 됐네요. 그럼 우린 두 식을 뭐 할 수 있어?
이제 연립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두 식을 이제 연립하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b 값을 찾고 그럼 결국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함수 fx를 이제 구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식을 뭐 정리 한번 해보면 8a 빼기 4b는 3분의 56. 4로 한번 나눠주면요. 2a-b는 3분의 이제 14. 이게 뭐 첫 번째 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a 빼기 2b는 이제 4.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이제 뭐 해보시면, 연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정을 이어가면, 우리는 a 값이 3분의 16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a 값이 3분의 16이니까 b 값은 대입하면 6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제 함수 fx는 이제 지금과 같이 표기가 되고요. 문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값은 이제 얼마였어? F3 값이었으니까 이제 해당 식에다가 누굴 대입하면 이제 3을 대입하면 우리는 이제 15라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모순된 상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형태가 어떻게 된다? 그냥 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이 어떤 그래프를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끔 살펴보시고 결국 그 생성한 그래프를 토대로 뭐를 만드시며 어떤 식 조작을 하셔가지고 식을 만드시며 결국은 해당 연산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답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푸실 때 답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모순이 안 생기는 경우가 보인다면 그냥 그 순간이 답이 될 경우가 많으니 그냥 이 순간을 그냥 답으로 인정하고 그냥 바로 다음 문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경우를 실제로 지금과 동일한 연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모순이 일어남을 살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 fx는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f3은 15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21번 얘기를 마무리할 거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다항함수 추론 문제가 굉장히 이제 늘상 등장했다가 좀 한동안 이제 이런 추론류의 문제가 좀 안 나왔었어요. 좀 안 나왔었는데, 근데 뭔가 이번 6평을 기점으로 좀 다시 이제 이런 추론 문제를 지금 좀 물어보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뭐 9평이나 수능에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이제 뭐 수투 문항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추론 문제가 안 나온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을 이제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춰서 식을 생성하신 다음 적절한 조작을 통해서 어떤 답을 구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하시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월 평권 총평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여러분들께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항상 6월 평권 시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제를 출제하는, 다시 말하면 평권에서 뭔가 이제 계약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뭐 이제 여러 분야의 이제 뭐 사람들이 계실 텐데 출제자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처음으로 뭔가 준비하는 시험이니까 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실험적인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역시 뭐 문항의 구성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분명 이제 뭐 실험적인 기조가 있었을 거예요. 난이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막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우직하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둔 상태에서 그냥 그 방향으로 쭉 직진을 하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세워가지고 나에게 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이런 기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휩쓸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 역시 분명히 이런 실험적 기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남은 학습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트렌드 기조 당연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이런 유행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 역시 중요하지만 역시나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이제 시험장에서 얼마만큼 나의 실력을 이제 보일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기본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현역 학생들, 고3 학생들, 이제 내신도 이제 끝나잖아요. 그쵸? 그동안 분명히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과 관련된 학습을 소홀히 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신이 끝나는 시점이고, 여러분들께서 뭐 정시 입시를 하시든 수시 입시를 하시든 어쨌든 수시 입시를 하셔도 뭐 최저 등급이나 이런 부분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자체는 학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학습이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내가 지금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뭔가 포기하실 게 아니고 남은 기간 충분히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학습력과 학습 성취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어떤 절대적인 학습량 자체를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공부가 안 되니까 계속 개념 공부하고 이제 그거 연습하고 이거 하니까 또 뭔가 까먹어, 다시 개념 돌아가고 또 연습하고, 그냥 이런 부분을 그냥 무한 루프 계속 쳇바퀴처럼 돌리는 학생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이제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계속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 해결력을 늘리셔야 되는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개념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병행하세요. 개념도 하시면서 문제도 푸시고 뭔가 이 부분이 같이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성취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따로 뭔가 구분해서 학습한다가 아니고 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내가 교과 개념 학습이 잘 되었다라고 여겨지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본격적인 추론 문항들, 사전 문항들,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 푸실 수 있는 어떤 이제 담을 기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춘 이제 학습을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메드 교육그룹은 이제 언제나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곁에서 이제 힘이 될 거고요. 이제 우리 뭐 재수나 뭐 N수를 고민하는 학생들, 또는 뭐 이제 우리 고3 현역 학생들, 어쨌든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 남아 있잖아요. 그쵸? 내가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다, 또는 뭔가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특정 과목은 내가 굉장히 약한 것 같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입시에 대한 고민이 많다, 뭐 이런 부분들 전부 이제 저희 더메드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문의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학원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더메드 학원은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수능 입시 전문관 자기주도 학습 몰입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의 어떤 성취를 이제 높일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오늘 이제 6월 평가원 시험 총평 그리고 해설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은 기간 이제 약 150일 가량 남았는데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6월, 7월, 8월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갭이 벌어지는 시기예요. 이제 날씨 이제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쵸?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이제 그동안에 비해서 체력도 떨어지고 학습하기도 좀 더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잘 버티시고 보내셔야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꾸준함을 바탕으로 어떤 나의 실력이 늘고 그게 결국은 수능장에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 기간 6, 7, 8 이제 올 한 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니 이 중요한 시기를 꼭 소중히 보내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저희 더메드 학원 그리고 저 안세아 원장 역시 이제 그런 여러분들 옆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많은 조언과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